네,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만공은 경어선사를 이거 했나 안 했지 또 했지 여여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경어선사는 때로 자신을 원객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멀리서 온 객이다 이런 얘기고, 멀리서 온 객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읊고 있다 이런 말이지. 경어는 자신을 표현한 객의 표현이 숱하게 많아요. 남쪽에서 객은 좋은 말이 뭐 있어. 호서객, 그 다음에 활려객, 활달하게 내가 또 함토객, 뭐를 그 어디 가서 보강로에 가서 가서 하늘과 땅을 건곤을 집어 삼키고 토해내는 함토객이라고 할 때가 가장 경어선사의 멋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유유객, 유유히 다닌다. 도도객, 이거 도도, 너 왜 이렇게 도도하냐 이 도도야. 도도객, 활려객, 두 번 썼네. 구시객, 또는 진강객인데 북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슬픈 객이 돼. 슬픈 객이 무시객, 천해객, 지이객, 중도객, 미망객, 강호객, 진강객, 진구객, 유수객, 타향객, 원객, 이렇게 해서 슬프고 답답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객의 이름이 줄줄이 사탕으로 북한에서 더 많이 나와요. 경어선사의 삼수갑선 이동로는 북녘시 역시 경어가 천장함을 떠나서 북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선시를 배열해보면 알 수 있었는데, 경어가 안변 서강사를 출발해서 북으로 이동하는 중에서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순서대로서 경어선사가 안변 서강사에 갔다가 어디로 나타나요? 원산에 나타났는데, 원산에서 일본 헌병대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두드려 맞아? 무서워. 그래서 그 북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황해도 국상군 신풍에 와가지고 신평면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걸 순서대로 잡아보면서 그 경어선사의 시를 배열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어선사가 거쳐간 군이 몇 개더라? 13개군이다 이런 얘기에서, 경어선사가 13개군을 보면은 경기도 개풍군에 시작해서 황해도 신평군, 평화북도 희천군, 평화북도 벽동군, 그 다음에 평화북도 위영군, 그 다음에 영병군, 향산군, 강계군, 후창군, 장진군, 경흥군, 온성군, 갑산군, 이렇게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 흔적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빨리. 자, 113 총이의 둥그런 이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다 왔네. 이거 뭐야? 열반성이죠. 총이 밑에다가 이런상을 그려놓고 붓을 허공에 던지고 가셨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누구 얘기냐? 이건 김태읍의 얘기예요. 이러한 송을 써놓았다. 이러한 송이 뭐냐면 열반송인데, 경어선사 열반송의 이 송은 판산보적 알죠? 진주 보화의 스승이에요. 네, 판산보적 선사가 유명한 건 뭐죠? 판산보적 선사의 송인데, 이거는 사세구에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한 경어선사가 사세구라는 것은 세상을 접을 때 쓰니까 열반송이고, 사실은 반산보적의 이거는 열반송이 아니고 그쪽은 또 오도송이랍니다.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오도와 열반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오도나 열반이나.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평상시에 이 반산보적의 시를 눈여겨봤다가 이 열반할 때 그걸 끌어다가 써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사세구에 열반할 때 적당하였던지 대사는 이것으로서 임종계를 대신하고 앉아서 돌아갔었으니,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자탈이 망하시죠? 그게 임자년 4월 25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 대사가 56세 되다니, 이게 잘못됐다고 했어 안 했어요? 56세가 아니고 64세예요. 왜 8살 차이가 나? 하남 스님이 경어선사의 탄생 연도를 1857년생으로 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됐어요. 사실은 1857년에는 무슨 해냐면 경어선사가 청계사로 출가한 해예요. 9세. 그러니까 이게 8년을 차이를 두고 잘못 쓰는 바람에 경어선사는 56세에 열반한 게 아니고 플러스 8. 그래서 64세가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남 스님까지 속을 다 새겨놓고 그냥 또 권상로가 또 3살 차이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경어선사 그 서령화상 행장을 1900년에 써줬다고 하는데 1903년에 써줬다니까. 그래서 또 3살 차이가 또 나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경어선사 생명 가지고 왜 난리를 떨어. 제일 심한 건 이 방아남 스님이야. 방아남 스님은 1857년이 경어선사 청계사로 출가한 해를 갖다가 탄생일로 해놓으니까
만 8세죠. 세는 나이로 9세에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 8세 차이가 나가지고 경로선사가 잘못됐죠. 56세가 아니고 8세를 집어넣으니까 64세, 범납 64세, 아니 세납 64세, 범납 56세에 출가하게 돼요. 그러고 본즉 태사는 14세에 출가해요. 14세 출가한 게 아니라 여기서 틀렸잖아. 지금 몇 살에 출가했죠? 8세에 출가했잖아요. 9세에 출가했죠. 9세에.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56세에 돌아간 게 아니라 64세에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승납이 42세가 아니고 56세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한순간에 통째로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대사는 이 도화동에서, 도화동이 아니라니까 도알이라니까, 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식구를 읊고도 내가 쓴 거 아니야. 김태희부가 쓴 거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날을 지내다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에 태사는 어느 집 바깥 울타리에 앉아서 학동들이 호미로써 불을 매는 것을 보고 앉았더니 호련히 틀어놓아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바깥 울타리에 앉아있어? 아니지만 어느 집 바깥 울타리가 아니고 서당 앞마당에서 하도 그냥 이 말 저 말을 갖다 김태엽이가 갖다 써가지고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서당 앞에서 풀을 뽑다가라는 것은 어디에서 경허스님 저기 수덕사에서 낸 경허법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가서 선생님이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선생님이라면 태안대 훈장님. 그래서 그분은즉 내가 오늘은 대단히 곤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서사님이 가실 날 알았죠.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서 방으로 모셔다가 눕게 하니 수일 동안을 자시지도 않고, 아니야 수일 동안 하시지 않았어.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 새벽에 바로 하룻밤만 저기 앉아 계셨죠. 그래서 말도 않고 아니하고 앓지도 않고 다리만 뻗고 누워요. 다리만 뻗고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좌다리만 했다가 아까 했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 일어나서 앉아서, 어느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붓을 잡아놓고 김탁을 불러가지고 지필묵점 출래해가지고 이 둥그런 이론상을 그림을 밑에다가 그려놓고가 아니고 시를 다 쓴 다음에 밑에다가 이론상을 그리고 붓을 던졌답니다. 이게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론상을 그려놓고 거다가 썼다고 하니까 그게 그거요. 그거나. 어떤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썼지요. 이게 경허선사 265수 중에 거의 마지막 수죠. 경허성어 열반성 심월고원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하니 부시하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월고원은 뭐 아까 심월 마음따리를 했죠. 외로이 떠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광탄 만상을 이것도 지금 만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상이 만호상경이 잘 되냐 잘못되냐 하는데 잘 된 거죠. 만상 모든 일체를 다 광탄 삼켜버렸어요 말이야. 빛이 뭐가? 빛이 그 만상을 삼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 빛이 만상을 삼켰다는 얘기를 잘 보면은 빛은 채고 만상을 삼킨 거는 용이에요. 그런데 채와 용, 광경구망, 광과 그 경계, 이 경계가 탄이에요? 혹시 탄이야 아니야? 경계라는 것은 일으키는 육진 경계에서 경계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은 채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자리는 채와 용으로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채고, 탄은 용이에요. 또 밑에 경계도 용이에요. 그래서 육경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경계자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걔가, 그러면 우리가 채와 용을 함께 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채와 용을 함께 잊어야 돼? 만약에 이거는 채고 이거는 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계와 그 빛의 자리를 다 잊어야, 채와 용을 한꺼번에 잊어야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렇게 빛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리고 나니까 부시함을 다시 붙자요. 다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빛과 경계를 한껏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잊었다고 하는데 있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잊었다는 얘기는 공한 상태라 이런 말이야. 근데 그 공이에요? 아니죠. 묘유가 있는 거죠. 그 묘유를 여기서는 하물이라고 한 거예요. 부시하물. 그럼 이건 다 뭐란 말이냐. 이 대단한 진공묘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반산보적이 뒤에 나오나? 반산보적거는 심월고원 광탄만상이 있고 그 가운데 두 줄 있어요. 광역, 비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틀린 거 뭐냐, 이거 여러 번 해서 하기 싫지만 이 망자는 여기서는 이질망이고 여기서는 경화선사는 이질망을 썼고 걔는 망할망을 써요. 이 저기는 반산보적은. 근데 저게 망할망이라고 하면 안 돼. 없을 망자예요. 없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서 없다라는 이 망자와 잊었다라는 이 망자 중에 누가 더 세? 누가 더 세요? 이질망이 세요. 왜냐하면 없다는 있다라는 상대어가 생겨요. 예,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이질망을 없을 망을 이질망으로 바꿔요. 그거 하나 바꾸고 두 줄 가운데 거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경호선사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 열반성을 남기는데 또 이거를 가지고 경호선사를 폄훼하는 것들이 내가 박사논문 쓰려고 하니까 지랄을 해요. 경호선사는 열반성도 쓸 줄 몰라서 남의 거 뺏겨 썼더라. 그래서 옹산 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시시고 홍박사 내가 들었는데 회개한 소리를 들었는데 경호선사가 열반성을 누구를 뺏겼어? 아니에요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폄훼를 하는 거죠. 그럼 경호선사가 그렇게 많은 대문장가가 이거 열반성 하나 쓸지 몰라서 껌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열반성을 미리 써놓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미리 써놓기도 하고 본 따가지고. 근데 경호선사는 그냥 열반 직전에 이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경호선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써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반상 보적고 뺏겼었다가요 이거 폼이 안 나 이거 폼사가 아니 이런 생각을 일이라도 가지셨으면 이걸 안 써놨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김태읍이 써놓은 걸 보니까 그때 당시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열반시나 이럴 때 이렇게 써먹었다는데 경호선사는 아마 이 반산보적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6줄 중에서 2줄을 빼내고 망할 망자를 이질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내가 분명히 밝히지만 이거는 경호선사가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 바빠. 나중에 뒤에 설명이 나올 것도 있어. 김태읍이 전하는 인간경어 평전은 이제 임종의 경어에 임종을 전하고 경어는 마지막까지 전혀 가식적이지 않은 천진물의 모습으로 오롯이 자신을 드러냈다. 여느 선사들처럼 생전에 자신의 임종계를 따로 미리 막 준비해가는 호도각을 떨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 임종계니 하는데 뻥이죠. 열반의 마지막 순간에 반산보조 계시를 생각해냈고 경호선사는 1903년 55세 초가을에 해인사를 떠나가지고 1904년에 범어사와 천장암 등을 거쳐서 1905년에 오대상 월정사를 거쳐서 3개월 동안 하원경 법문을 하고 금강산을 유람한 다음에 1906년 58세에 안변 서강사에 가서 개근물사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갑자기 1906년이야 1955년인데 이거 뭐 지워주실래요? 1905년 그러니까 3년이 55세 4년 5년 57세 다 잘못됐어 이거. 이것도 그때 당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써놓은 거를 내가 이거를 믿고 했다 보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1903년 55세. 그렇죠. 그러니까 1905년은 57세 그죠? 한 살씩 쫓아야 돼. 1905년 10월 달에 했어요. 1903년, 1904년, 1905년. 네, 1905년이 맞아요. 이거 금강산을 유람하고 안변 서강사에 나안전 캐금물사의 증명을 끝으로 경화선사는 삼수갑산으로 그 종적을 감추었다. 맞나? 1903년? 맞는데. 네? 맞아요? 네. 55, 56, 57, 58. 아니 이게 6년이 아니고 5년이라고. 요게 5년. 얘가 57이고. 에휴. 1905년이 아니고 또 헷갈린다. 이거 가만있어. 1903년에 떠나서 1904년 1904년이야 이거. 5년도 아닌 것 같아. 1904년, 1905년은 지금 이거 1904년이에요. 왜냐면 1905년에는 거기 강뚜루벌에 가 있거든요. 1905년에 1903년, 1904년, 1904년 거기 월정사를 가가지고
5월달 1904년이야 이거.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 1904년 56세.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 와서 그 1904년 겨울을 거기서 맞고 그 1월 달에 위원회에서 강계로 올라가니까 거기가 1905년이에요. 1905년 6월에 안변에 간 거는 1904년. 예, 1904년 56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위에는 맞아요. 결정사가. 예, 1904년 55세. 1903년 55세 초가을에 해인사를 떠나서 1904년에 범어사와 서산천장함을 거쳐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904년 내내 그 해에 이 그 안변 서강사를 가게 돼요. 그럼 오대산은? 어? 어디 오대산? 오대산이라 5년 오대산 가신 거거든요. 월정사가인데. 오대산 이거 잘못됐죠. 이게 1904년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럼 오대산 간 것도 오대산 얼정사가 5월 달에 오대산 얼정사를 거쳐요. 1904년에 오대산 얼정사를 거쳐가지고 얼정사에서 거기를 3개월 동안 해서 8월 말에 이걸 끝내고 내내 그 해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안변 서강사에서 10월 15일 날 증명이 있어요. 거기가 그 나암불사 개금전 증명불사야. 아이고 힘나네. 이 연도수도 이게 그래서 1904년 56세가 딱 맞고 그 다음에 오대산도 딱 56세. 이건 오대산에는 월정사가 5월에 들려서 8월 달에 떠나시니까 100%죠. 이거 그냥 어디서 정신 안 차리면 뒤에도 또 틀렸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3년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처음에 이게 내가 박사 논문 쓰려고 왔을 때 그냥 이게 다 엉켜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란 말이냐 했는데 이게 그때 써놓은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904년. 그 다음에 여기는 56세. 정확해요. 1904년 56세에는 안변 서강사 안전의 계급목사를 끝으로 삼수갑산으로 총적을 감추고 경호는 그의 이름을 박난주로 바꾸고 유생이 돼가지고 훈장 노릇을 하다가 그의 6년 후에 1912년 요거는 맞네 이제 4월 25일 뭐야 6년 후냐? 맞아 1912년에 4년이니까 이것도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2년 차이가 계속 나네. 4년에 8년이죠. 은둔한 지 8년이니까 이게 갑산에서 강계에서 6년 갑산에서 2년 그래서 8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912년 4월 25일 범나 56세 아까 나왔죠? 세수는 64세. 은둔한 지 8년으로 고치는 예, 8년으로 고쳐야죠. 이게 아까 2살 차이가 계속 나면서 이래요. 1912년 왜냐면 강계에서 6년 갑산에서 2년 그래요. 북한 생활이 딱. 그래 1912년 4월 25일 범나 56세 딱 맞죠? 그 다음에 세수는 64세.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이 너무 엉터리를 해놨어요. 거기를 차이를 8년 차이를 넣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니까. 그래 또 누구야 그 권상로는 또 3년 차이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 경호선사 나이아가 이것이 막 그냥 전부 엉망으로 엉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장함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갑산 이방 도화동에서 인멸을 거한다. 인멸하기 직전에 경호는 서동들이 뜰하게 풀을 뽑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피곤하거나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세요. 푸른 여명이 창호 뒤에 스며들을 때 경호는 후련히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잡고 개성을 썼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서동 이야기가 나오고 뭐야? 그리고 이게 뭐냐?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경호는 붓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숨을 거두었다. 이것도 이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숨을 거두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왜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들어놨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일설에 있어요. 어쨌든 경호선사에 대한 이야기 쓴 거는 내가 그냥 다 긁어 모았죠. 이렇게 해서 자탈인망했다고 하는데 이제 숨을 걷다는 오른쪽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경호선사를 또 이렇게 부처님처럼
하려고 이런 말을 쓰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여 한국 선불교 중조 경허성호 대선사는 어린 학동들을 가리키다가 어린 학동들과 함께 영원히 잠들었죠. 풀 뽑다가 잠들었으니까 경허선사가 박진사로 박난주의 이름으로 용포대 서장의 혼명에다 남긴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또한 연말에 쓴 것으로 등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경허선사가 훈장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 살피기 위해서 이거를 넣은 것 같은데, 서동래하고 서동이 와서 나한테 고하기를 금일원 등산. 금일은 등산하고 싶어요. 뭐 하기 싫어요. 원 9건데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죠. 공부하기 싫은데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약초 가서 약초를 붙들어갖고 감이 지어서 수치는 뭐예요? 만져본다는 얘기죠. 채취한다 할 때 우리가 수치라고 하죠. 손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만져보고 약초를 더듬어서 약초도 캐고 싶고, 또 오늘은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훈장하면 이제 반장격 되는 애가 와가지고 이제 훈장님 오늘은 공부하기 싫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등산 가서 약초도 잡아서 비틀어서 보고, 또 까치집. 여기서 까치집 나와야 안 나와요? 작소죠. 작소가 까치집이 아니야. 까치작 집소. 그죠? 그래서 이 소자는 집소자인데, 천장함을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하잖아요. 제비연자, 제비집에 혈자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천장함이. 그래서 연소혈이라고 하죠. 이 소자는 집소자고, 이거는 까치집. 까치집도 가능하다면 잡아당겨서 보고 싶어요 이 말이야. 작소 가인반이로다. 그러니까 잡고 싶다고 누구를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경허선사를. 훈장님이니까. 그래서 송금 소나무에 검은고, 소나무에 검은고 금자죠. 소나무 속에서 검은고도 슬슬 뭐 해보자. 풍슬슬 슬슬슬슬 소나무에 검은고 소리가 소나무 소리가 솔바람 소리가 검은고인 것처럼 띵구당 뚱땅 띵땅 들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소설하게. 그리고 리머조 관관이라. 여기서 리머는 숲 속에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 그러더라. 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새소리들이 지저대는 소리를 관관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래서 리머조 관관이고, 소리가 내는 것을 새소리가 그렇게 나더라 이런 말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풍경은 진여 허더라 이런 말이야. 굉장히 진귀한 풍경들이 허다히 많더라 이런 말이지. 무지하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니까 여기저기가 다 진귀한 풍경들 천지요? 왜? 모처럼 만에 왔으니까. 모처럼 만에 뭐를 왔어요? 등산을 나와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해요. 숲속에 소리가 들어보니까 관관 울어대서 새소리를 의성어로 관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귀한 풍경들이 너무 많아. 허다하게 여기저기 보고 어머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까치집도 있네. 약초도 캐봐야 되겠네. 이렇게 난리를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뭐라 그래요? 기재 가히 여기에 붙일만 하더라. 일상환 한번 돌아봄직해서 감상할 만하더라. 감상하는데 이렇게 나와보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진귀한 풍경들이 많은 걸 보니까 한 번은 가히 여기다가 실어볼 만하더라. 이 실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간 땜빵 하면서 한 번은 감상할 만하더라 이런 말이야.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더라라는 것을 누가 애들이 꼬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애들이 꼬는 거죠.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구경하고 한번 돌아오시죠. 훈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허선사를 꼬셔서 등산을 갔더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허선사가 훈장 노릇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놓은 시가, 이 시가 가장 가까워요. 여기는 경허가 훈몽으로 있는 서당이고, 서당에서 가장 판장격인 아이가 와가지고 스승에게 고해요. 서동이 와서 고하기를 오늘은 등산이나 날씨도 화창하니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야외 수업이, 우리도 야외 수업하면 좋아해요? 야외 수업하면 좋다고 꼬시죠. 그래서 터져올 듯 하다는 전체 학동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고, 오늘은 등산이 하시죠. 더듬어서 약초도 캐보고 까치집도 붙들어보고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쓸쓸한 철바람소리는 검은 고를 튕기듯이 등등등등 하고 새소리는 간간히 들려오고 이렇게 진기한 풍경들을 기이하게 감상하고 돌아오시죠. 이것도 총호 같아요. 학동이 조르는 요괴도 안주 선생은 어떻게 했더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웃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에 훈장 선생님 경어 박난주의 반응이 궁금하다. 그런데 평소 자연을 사랑하고 산행을 즐기는 경어의 성품으로 보아서 무조건 오케이 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어는 영포제 서당 훈몽이 되어 살다가 외로이 홀로 밝은 마음의 달이 아까 저 심월 고원 온누리의 빛을 머금고 있는데 그 빛을 머금 거에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 이거는 또다시 무슨 물건인고 부시하모랬죠. 이것은 또다시 무슨 물건인가 해가지고 시인이 되어 방랑객이 되어 고원을 떠돌던 때에 밭과 찰 곳을 마련해 주었던 지기들이 법신을 거두어졌어요. 경어선사의 법신을. 그리고 유교식으로 장례를 성대히 치러졌어요. 이것이 김태엽이 전하는 인간 경어에서 경어의 천하를 알리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에도 너무 힘이 들 정도로 늙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송경어는 천하의 대분장가가 자신의 열반송을 스스로 남길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는지 일부러 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경어에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미리 임종계를 준비하는 이런 경어가 아니죠. 뭐 달라고 임종계를 미리 준비하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요. 그것은 경어가 자신이 쓴 265수에 단 한 수도 수중에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경어선사는 이런 시들이 경어선사 수중에 지니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내놔! 안 내놔? 빨리 내놔. 이래가지고 김탁이 다 가보니까 다 모아놨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쪽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어선사는. 학동들이 서당 앞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부끄러움이 받아보다가 경어가 쓰러지니까 놀란 학동들이 들에서 이러던 마을사람을 불러 그래가지고 경어방으로 부축하고 하루 낮밤을 자정하고, 아까는 뭐 며칠 날 했다고 김태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의 이설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있던 김탁에게 집필록 따라 해가지고 이 열반송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선지식의 입장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판산보적의 오도송을 생각해냈겠죠. 경어선 판산보적은 오도송이고 경어선사는 열반송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어떻게 보면은 경어선사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생각해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이미 경어선사가 판산보적의 이 오도송을 보고 아이고 그 두 줄은 참 쓸모대가리 없는 걸 왜 넣어놨을까라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없을망도 이거는 없을망이 아니라 이 줄망이 좋아 이래가지고 이미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는 오도송이고 하나는 열반송이고 난리가 났어. 뺏기려면은 열반송을 뺏기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송경어는 그의 성품으로 보아 미리 임종계 따위를 챙겨둘 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산보적은 마주 도일의 저자예요. 판산보적이 누구요? 그 유명한 마주 도일의 저자고 시호는 응적당해요. 너무도 슬프고 애석해져. 우리의 위대한 대선사 천하의 대시인 송경어가 자신의 마지막 대작을 남기지 못, 근데 그거를 남기지 못한 게 더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두고두고 아쉽다는 거는 온갖 참놈들이 그 임종계를 뺏겼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썼어요. 어이가 없고 참으로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런 소리 잡소리 듣기 전에 그냥 스님이 써놓으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경어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경어 선사가 뭔 그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경어는 분명 임종의 순간에도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성성적적하게 보았다는 철저한 증거에 아무것도 가식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런 가식이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경어의 임종계는 그렇게 탄생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 끝나. 경어는 평소 마음에 새겨둔 귀치자기야. 이게 귀치자기가 뭐예요? 경어선사가 자기가 취향하는 글을 모아가지고 19개를 해놓은 게 있죠. 그것처럼 경어선사는 너의 글 나의 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귀치자기라는 그게 19개가 정말 대박인데 이게 경어선사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거를 자기의 취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 반산보적도 귀추자기로 아마 가슴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으로 구성된 시가 이때 경화가 평소에 동하던 반산의 오도 선시 중에서 군더더기로 보이는 3, 4연을 과감히 드러내고 그 4연으로 간단히 마치면서도 반산의 3년에 그 없을 망자를 이질망으로 과감히 성형을 바치고 그 임종계 밑에다가 둥근 일원상을 그리고 난 뒤에 붓을 허공에 던지고 장렬히 처마했다. 이게 절대로 다음에 인간들 나 죽더라도 토달지 말아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래서 경화선사의 오도송이 임종계가 탄생이 됐다 이런 말이죠. 아이러니죠. 하나는 오도송, 하나는 임종계. 좋다. 멋져 안 멋져? 멋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 판산보적의 제자인 진주 부하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중생들은 또 한 번 박진사 난주의 죽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온 동네는 애도의 물결로 들끓었어요. 앉은 채로 열반한 훈장 박진사의 시신을 동네 사람들은 간소하게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줬겠죠. 그 후 1년도 지난 어느 날 맞지자 수월의 연락으로 제자 해월과 만공 그리고 운봉 철우 등이 함께 1914년 7월 22일 날 갑산 난덕산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시신을 어디에서? 난덕산에서 다비에서 모셨다고 아까 했죠. 따라서 이 시는 여기 시간 좀 이쪽으로 내 쪽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얼마 남았나. 이 시는 경화가 임종시의 집석 쓴 자작시가 아니고 훗날 그 제자들이 경화의 행장기를 만들 때 임진극에 필요한 이렇게 따라 이러한 엉뚱한 얘기까지 하고도 있어요. 이게 경화선사께 아니고 임종시에 제자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넣었다. 삽입해 뒀다. 이런 멍청한 놈들. 그래 경화선사 만공 그 해월 수월이 그 허구 많은 시 중에서 반산보적의 시를 가졌다고? 그리고 두 줄은 왜 끌어내 그럼? 말이 돼 안 돼. 이렇게는 여기까지도 내가 이 꼴까지도 다 들었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죠. 말이 되는 소리를. 그래서 김태을의 급에서도 확인되는 바 이것은 김태읍은 이거를 썼어요. 사세시에 이거를 적당하였던지 천하의 문장가도 이물을 쓰고 흔히 선사들은 자신의 열반송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였지만 경화선사는 준비한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천하의 문장가인 태석하 선지시 경허세 선사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선시가 줄줄이 265소나 있는데 정작 임종계를 쓰려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그대로 그냥 준비 없이 애송시를 군더더기 빼고 그대로 옮기니 이게 경허의 참모습이고 이론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선사의 입적시에 자신의 차작시보다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선시로 자신의 심지와 부합되는 애송시를 임종계로 남기는 일은 성가에서는 옛날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적지 않은 흔한 일이고 경허선사 역시 평소 이 반산보적에 임종계를 유념해 두었다가 이것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가 쓴 게 아니고 김태읍이 써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경허의 임종시를 두고 확대 해석해갖고 왈가왈부하는 오해는 이제 옳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끝내. 경허선사는 평상시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애송시를 귀추자기라는 이름으로 해놔가지고 그 귀추자기 속에 동산 양계화상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살태처경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산습득시도 있어요. 미륵보살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계화상에 자계도 있어요. 그리고 41수를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이 반산의 시를 평소 흠모해 왔던 거로 생각이 들고 경허선사의 지극한 겸행한 이런 소탈한 성품이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끝낼까? 몇 분이야? 더 해도 돼? 10분 하시고 10분? 이거 10분 못해. 삼수갑산 깊은 거래. 10분 할까? 어떻게 된 거냐? 그거 끊어야 되는데 115 할게요. 왜냐면 두 개 더 이상은 오늘 끝내. 오늘 끝내. 듣고 114화 삼수갑산 깊은 고래 송경화가 천하시죠? 이게 1912년 4월 25일 265소 마지막 시작 경허성우 천하시 삼수갑산 장공리에 피속 송경허라 고향 천리 무인편이니 별세 피법 푸배군이라 이렇게 했죠. 삼수갑산 깊은 고래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허라 천리 고향은 천리라 내가 뭐가 없어 인편이 없어 내가 인편으로 알려야 되는데 경허선사 웃겨?
다 죽는다고 어떻게 알려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난 이 슬픈 소식을 흰 구름에 붙이느라라고 경호선사가 이렇게 저게 마지막 천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 천하시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죠? 만공이 무덤을 파봤을 때 그 속에 입은 안쪽으로 해서 이게 나왔어요. 왜 경호선사는 이거를 굳이 당신의 그 수의라고나 뭐라고 해요. 그 수의 안주머니에 넣어놨을까요? 만약에 살아생전에 내가 송경을 하는 걸 알게 되면 거기 나 돌봐준 그 삼수갑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모조리. 왜? 돌봐줬잖아 전부 다. 그래서 경호선사는 내가 박진사가 아니고 박난주가 아니고 나는 송경어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그 무덤 속에서 끄집어낼 때까지 그거를 또 왜 반드시 이 만공스님이 올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 김탁한테 이거 뭐지? 담뱃대와 쌈지 이거 더러운 거 꼭 넣어줘. 아유 스님이 이렇게 더럽고 꼬질꼬질한 걸 이걸 왜 넣어요? 아니 온다니까 주인이요. 이거 주인이 와. 그러니까 꼭 넣어줘. 그런데 이 주머니에 있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만공이 시체를 열으니까 거기에 준 담뱃대와 쌈지가 나와서 이미 경호선사라는 것도 알려졌지만 그 옷을 다행히 벗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주머니에 뭐라 내 이름은 송경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열반하시는 순간에 내 이름은 송경어라 비승비승 송경어 이렇게 해서 이 시를 남겼기 때문에 엄청난 대단한 말 그대로 천하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경호선사 박사 논문을 쓰려고 맘먹었던 거는 이 천하시 때문이에요. 나는 경호선사를 반드시 끄집어낼 거야. 경호선사 천하시가 무덤 속에서 나왔지만 나는 세상에 공포할 거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 천하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너무 슬픈 시잖아요. 이게. 살다가 이렇게 슬픈 시를 만날 수가 있는가. 고향 떠나는 소식을 인편이 없어가지고 흰 구름에 붙인대잖아요. 와, 이거 참. 내가 이 천하시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 절대 안 굽힐 거야. 응. 삼수갑산 장공리에 안 냈어? 여기 갔어. 여기까지 했어? 아닌 것 같은데 안 했어. 이거였죠? 그래서 이 장공리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속리자잖아. 이거 삼수갑산 그냥 깊은 골짜기 속에 숨어 있어요. 속인도 아니고 승도 아니야. 아이고 이걸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향은 천리라 인편이 없어서 별세비보 별세 내가 세상 떠나는 비보를 흰 구름에 붙였다. 이게 붙일 않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붙이는 건 이렇게 쓰고 사람을 통해서 붙이면 붙일 기자를 쓰죠. 붙일 기자를. 이거는 그냥 흰 구름에 붙이니까 붙일 붙자를 써버린 거고 이게 마지막 경호스님 마감이야. 인생 마감. 이래도 경호선사를 오해할래?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게 뭔 속태를 했다 은둔을 했다 무슨 과보를 얻어서 환속을 했다 오만 더러운 소리 다 듣고 그리고 경호선사가 이렇게 많이 세상 속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이게 오해가 없었다면 경호선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너무 경호선사를 너무 많이 폄훼해버리고 세상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말만 근사하게 무슨 한국 선불교 중흥조 언제 선불교 중흥조 대우해줬나요? 경호선사는 경호선사 1912년 4월 25일 날 그 열반제를 전
대한민국 전체 절에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탄신제 며칠 전에 지나갔거든요. 탄신제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수덕사에서 어떻게 그냥 호비작 별로 알려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그냥 쓱싹 지나가 버리고,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이 전봉준 때문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그 조연 선생이 아니었으면 엄청 힘들었죠. 내가 그렇게 알려도 안 되더니 그냥 조연 선생이 그냥 여기 와서 찍어가니까, 어? 조회수가 그냥 1편, 2편, 3편, 4편, 5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5만 1000인가 5만 2000 찍고 있더라고, 5편이. 그리고 다 막 4만 1000, 막 2만 2000, 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다 또 우리 조연 선생 덕분 아니겠어요? 예, 그분도 굉장히 많은 경화선사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예, 그거를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해서 자벌레가 한 바퀴밖에 못 도는 거를 이 조연 선생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죠. 어쨌든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전봉준 때문이었다요. 그래서 이것은 또,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뭐냐,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봉준 장군과의 사속 인연으로 그러한 사실이 극비로 붙여져 있었죠. 왜냐하면 삼수갑산에 강계 6년, 갑산 2년에서 8년 동안 경화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죽음은 역으로 경화선사 역시 삼족을 멸하는 당시의 역절의 반역에 서서 그들은 천안과 배부 사이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화선사의 바로 아래 여동생 몇 살 아래? 2살 아래. 그래서 경화사는 1849년생, 그 사람은 1851년생, 또 전봉준은 1855년생. 그러니까 여동생과 전봉준 장군은 4살 차이가 나고 경화선사와 전봉준은 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송도과 전봉준 장군의 부친 전창익이 서로 친분이 있었어요. 매우 두터운 우애죠. 자식을 낳으면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경화선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봉상면 그 구미리가 성인 출이다, 성인이 거기서 태어난다 하니까 전봉준이 10달밖에 안 됐는데 빨리 데리고 와라, 핏덩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구미리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구미리하고 이 경화선사 고향 우동리는 그냥 같이 10분 거리에도 안 있어요. 옆 동네야. 그 정도로 이 경화선사 아버지 송독은 전창혁을 아꼈던 것 같고, 전봉준을 특히 아껴가지고 거기에서 성인이 출연한다니까 전봉준을 성인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봉상면 구미리로 갔다가 거기서 키워요. 그 집도 있어요. 집터도 그대로 있고, 내가 거기 뚫고 다 갔다고 안 해요. 막 다 끌키고 막 들어갔는데 집터도 그대로 있고, 그 후에 비구니들이 살았다는데 집터가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마을에, 그 동네 들어가면은 벌써 전봉준 그림을 다 그려놨더라고, 벽에다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97세 먹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박사래, 전봉준 박사래. 그래서 다 만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경화선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이 둘이 이렇게 우리가 크면은 혼인하자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과 경화선사 여동생하고 이 혼인이 이루어진 거죠. 전창혁이를 경화선사는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으셨고, 그것은 경화선사 부친이 경화선사 8세 때 사망했죠. 그래서 9세 때에 9세 때에 청계사로 출가하게 된 그들의 혼인이 17년 후에 이루어지나, 이것은 경화선사 부친 송독과 전봉준 장군의 부친 전창익의 특별한 인연관계로 이들의 혼사는 친구 간에 그런 약속이 됐어요. 이미 나눠 갖다 자식을. 그래서 서로의 자식을 못 하려고 약속해? 그래도 약속했다 그래도 안 했으면 되는데. 전봉준 장군 측에서는 하나도 안 반가워해요. 우리도 반가워할 거 없어. 나도 안 해.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네. 내가 이거 알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처음에 이거 말을 할 때. 필자가 정리하여 책으로 이 책과 동시에 출간했어요. 그 책 이름은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전봉준 때문이었다. 경화선사가 그의 나이 25세인
1873년에 경호선사도 어리죠. 어린 25세가 뭘. 그러니까 25세가 이제 혼주 노릇을 한 거야, 이게. 전봉준 장군에 붙인 전창에게 보내 연길 의제를, 이 서간을 리용제님이 원문을 해석해줘갖고 내가 이거를 또 알게 됐고, 서간의 내용은 앞에서 밝힌 바가 있어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